미스테리는 사인입니다. 사인 미스테리. 경찰이 거짓말에 날린 104일. 그간 미란 씨는 숨졌고 왜 고인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사인 규명도 그리고 증거도 실종 상태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란 씨는 왜 죽음에 이르렀는가? 사인 미스테리입니다. 더욱이 여러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에게 하는 말과 대국민 브리핑 내용이 또 달라요. 하루 차인데. 보도에 따르면 유족에게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찾아와 미란 씨의 목뼈가 부서져 있다. 이건 목을 맸을 때의 흔적이다. 그래서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뒤 어제 브리핑에선 제주경찰청이 부검 소견상 골절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유족들에게 뭘 보고 목뼈가 골절됐으니 자살이라고 얘기한 거고 부검 결과에선 골절이 없었다는데 하루 만에 경찰은 왜 말을 바꿨다는 건지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안효한 의원님. 네. 기자 시절에 또 이 사건 기자, 경찰청 출입 기자 오래 하셨는데 설명이 안 돼요. 유족에게는 미란 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는 유족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미란 씨의 목뼈 골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바로 하루 뒤에 대국민 경찰 수사 브리핑을 할 때는 미란 씨의 흔적 중 골절의 흔적은 또 없다라는 게 부검 결과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검의 결과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팀 관계자가 굳이 가족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 발표가 초반전에 자꾸 자살로 몰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 사건이 좀 확대되기를 원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저도 지금 보통 이제 저도 뭐 경찰 기자 오래 해봤습니다. 네. 자살 사건은 되게 아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본인이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야자숲 단지에서 그것도 야자숲에서 야자나무가 그렇게 강한 나무도 아닌데 거기에 줄을 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안전 자세였다. 과연 그게 가능한지 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재까지 상황에서 자살로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됐습니다. 너무 늦게 경찰이 찾았어요. 이것도 유가족들이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104일 만에 찾았는데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살 혐의 같은 걸 찾기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자살로 보이는 미제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은 상당히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경찰 발표가 혼선을 빚고 있고 또 현재 사건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현재까지 경찰 이야기처럼 네. 자살로 판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자살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였던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유가족에게 한 말과 경찰의 브리핑이 달라요. 목뼈가 골절됐다. 그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징후다.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 유족에겐 이런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니 바로 다음 날엔 부검 결과가 나오니까 골절은 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보고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검찰의 불신을 굉장히 증폭시킨 거잖아요. 경찰. 경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체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체의 검시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검시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부검의 결과도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만약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고 방법을 검색하고 그런 절차가 대부분이 거쳐요. 징후가 있다. 그리고 징후가 다 있는데 이 처음에 경찰이 사체가 발견되자마자 우리를 극단적 선택이 이 얘기라고 하는데 경찰이 자살한 것 같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당시 부검 결과도 안 나왔고 휴대폰 포렌식도 안 된 상태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떠한
사체가 발견된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목에 골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골절 자체는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기 어려워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의 전문성이 좀 너무나 없는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저 목뼈 골절이라는 경찰의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골절을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절이라는 것은 뼈 자체에 어떤 상처를 입어서 뭐 부러진다랄지 금이 간다랄지 이걸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부검 결과 나오니까 골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사체가 부패되고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목 부분이 사실은 원래 있던 상태에서 변형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에서 모양이 변형이 됐으니까 처음에 아 이거 골절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니 그런 아마추어적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골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이걸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이 몰아가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 극단적 선택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타살 혐의가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범죄의 그렇죠. 장르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냥 장미란 씨와 관련된 이제까지 어떤 실종 그런 것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종결이 되는 거고 일만에 조금이라도 타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죠. 확대돼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수사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체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이랄지 타살 혐의가 있을 때 중요한데 지금 사체가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살인 사건이나 그런 것은 사체의 상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사체 가지고 증거를 삼기는 굉장히 어렵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원인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경찰의 일도 많아지고 어쩌면 이 수사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사인의 원인을 규명하고 뭔가 속시하는 걸 원하는데 자꾸 경찰은 사체가 발견한 때부터 계속 뭐 자살이다, 극단적 선택이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아니 유족 입장에서 우라통 안 터지겠어요? 예.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저게 장미란 씨가 가지고 있는 끈도 나오고 했지만 뭐 자세가 어떻다고 하는데 저거 자체만 가지고 과연 저게 야자수 숲에서 저게 저런 어떤 행위에 이르질 수 있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경찰에 대해 불신이 있는데 경찰이 자꾸 이걸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더 유족은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 수색하는 과정, 그 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경찰이 만약에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계속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그러고 있다면 이건 정말 글쎄요. 자, 유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영화 보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좀 쉬다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반주 하다가 일단 저는 이제 먼저 자러 들어갔죠. 10시쯤에. 여자친구는 나 이거 남은 거 더 먹고 잘게 이러길래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 못했던 뭐 서운함이나 뭐 화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커플이더라도 싸우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제 하니까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